오늘 이 석방문화제를 문화예술인들이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500여일 오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물론이고 개인 SNS나 여러 곳에서 박래군 인권 중심 사람의 박래군 소장의 구속에 대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어이없어하고 또 그에 대한 많은 기억들과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박래군이라는 사람 우리 곁에 늘 있어서 별로 그렇게 애틋하거나 아주 소중하다,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박래군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쭉 나왔던 것처럼 우리 대추리 주민들도 오셨고요. 또 우리 용산 참사 가족들 오셨는데요. 또 특별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우리 철거민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함께 하고 있고요. 기륭전자, 특히 우리 세월호 가족들, 또 우리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송경동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돌아보니 박래군 형과 모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4번인가 같은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형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를,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재를 구속한 이 박근혜 정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어야 되는 게 누구입니까? 박근혜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대표 호상으로 1년이 넘게 이 거리에서 유가족분들 모시고 함께했던 박래군을 구속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전두환 때도 끌려가고 노무현 때도 끌려가고 이명박 때도 끌려가고 박근혜에게도 끌려가는 그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써주고 싶다. 형제복지원 같은 에바다 같은 반인권 시설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회에 인권이 충만한 세상이 왔다는 밝혀지고 그 책임자들이 드디어 역사의 법정에 섰다는 쌍차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있다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취소되고 구럼비 바위들이 복원되고 있다는 미래암 송전탑 건설이 저지되고 해없는 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그 책임자들이 단죄되고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모두에게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그에게 써주고 싶다. 자취방에서 형을 기다리며 시를 짓던 동생 박래정과
그러잖아 하며 다시 만나는 시를 형이 이제 그만 수고를 내려놓고 평생의 꿈이었던 소설을 쓰는 시를 평범한 농꾼이 되어 어머니를 도와 텃밭에 오이며 참으며 고추를 심고 있다는 시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 다시 끌려간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주고 싶다. 이 분노를, 이 대먹지 않은 시대와 정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시를, 세상에서 가장 전위적이며 불온한 시를,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그에게 주고 싶다. 예, 안녕하세요. 공지영입니다. 소설가이고요. 예. 저는 박래군 소장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문학 동아리를 한 죄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별로 안 만나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 박래군 소장님은 동기. 예, 연세대학교 박래군 씨는 국문과였고요. 저는 영문과였고, 제가 이제 문학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텃세를 부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박래군 소장님과 동기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죠. 예. 워낙 우리 박래군 소장님께서 세월을 많이 이렇게 2배로 겪으신 인상 갖고 계셔가지고. 박래군 소장은 참고로 그때도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박진 활동가는 박래군 소장과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같은 업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권단체에 있죠. 인권단체는 단체는 다른데요. 전 다산인권센터라는 단체에 있고요. 아까 레군 형 영상 나오는데 그 모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인연. 네. 그러네요. 네. 기관 인연이군요. 네. 그럼 우리 김수영 변호사, 전 되게 궁금했어요. 김수영 변호사님이 박래군 소장과 어떤 인연이 있으시길래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예, 네. 다들 포스터에 제 이름을 보고 누군가 되게 궁금해 하셨다고 하던데요. 소개받은 대로 박래군 선배님이 정말 어이없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47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박래군 선배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7명의 변호사단의 제일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나오게 되었고요. 예, 변호사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엄청 떠실 것 같은데 말씀 되게 잘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박래군이 누군가, 박래군은 왜 감옥에 갔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 저도 한 10여 년 인연이 있지만 공정 작가님이 인연이 제일 기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동문회 깃발도 좀 뜨기는 했었던데, 박래군 소장의 대학 시절 아까 텃세도 부리고 막 그랬다고 했고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예, 제가 문학회 이제 1학년 때 들어가니까 박래군 소장이 그때 연세대에서 소설 부문의 가장 큰 상인 박영준 문학상을 1학년 때 수상을 하더라고요. 소설을 써가지고요, 네, 본인이. 제목도 박래군 씨 얼굴처럼 땅강아지. 땅강아지. 예, 네. 그리고 근데 사실 1학년 수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문학회에 기영도 시인 있었고, 지금 성석재 소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3학년, 저는 4학년 때 겨우 이제 상을 한번 타봤었는데, 박래군 씨는 굉장히 일찍서부터 문제를 발휘를 했었죠. 그리고
그 상을 탄 것이 상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등록금에 준할 정도로 그 큰 상이었는데 절대로 누구에게 뭘 사주지 않고 예, 그 굉장히 뻐기고 다녔으면서 이제 처음 들어간 저를 뭐 글이나 쓰겠어 얼굴이 반반해가지고 뭐 글이나 쓰겠어 이렇게 성희롱적 발언도 하고 예. 아니 그때는 아직 인권 활동가가 아니던 시절이니까. 네네네. 네. 네.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선배들하고 이제 몇 명이 묻어서 여학생으로는 저 혼자 그 당시에 그 박래군 씨 시골집에 갔습니다. 그 시골집에 가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동동주를 만드신 거를 교련복을 입은 박래군 씨 막내 동생이 수줍게 이제 들고 와서 저희들이 있던 방에 넣어주면서 이제 박래군 씨가 야 너 서울의 여대생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인사시키니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제가 너무 귀엽고 그 모습이 너무 예뻤었는데 이제 88년에 그분이 분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그때 이제 들었었고 아까 화면을 보니까 정말 세월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기영도 시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고인이 되셨는데 워낙 유명하시고 뭐 천재적인 시인이시니까. 근데 박래군 선생님이 이제 계속 그 기영도 시인과 본인의 인연을 저희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뭐 기영도 시인이 자기의 눈을 보고 올리비아 하세의 눈을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올리비아 하세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여배우예요, 여배우 심지어. 근데 그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기영도 씨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친했고 그렇게 눈이 매력적이었나요 그때? 그 기영도 씨가 굉장히 마음이 약해서 아마 내군이가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박래군 씨의 미모는 그 당시에도 연대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위를 하면 현장에서 이제 그 학교 내에 경찰들이 들어와 있다가 이제 바로 네. 잡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박래군 씨는 잡혀가면 다 훈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프락치라고 의심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경찰서에 가서 너 이름하고 신원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연세대 국문과 박래군입니다 하면 경찰이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 짜장면 배달 왔다가 여기서 그냥 잡힌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끌려나고 박래군 씨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3학년 때 제발 나를 더 이상 훈방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나 그때 용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학교 1학년생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집을 당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레군이가 그 프락치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로 짜장면 배달부로 계속 오인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중에 휴가 나왔을 때 짜장면 되게 많이 사주고 그랬었어요. 많은 지금 활동가들이 또 박래군 선배의 빈자리 메꾸는 일에 열심히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우리 그 변호사님께 그 박래군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박래군 소장에게 씌워진 혐의가 뭡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핵심적으로는 그 세월호가 참사가 있었고 100일째 되던 날이 2014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째 되던 날 집회 시위를 했던 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주년을 맞이하도록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집중 행동 주간을 좀 이렇게 펼치는 과정에서 4월 11일, 4월 16일, 4월 18일 그리고 5월 1일, 2일의 철야 그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은 이것이 이제 신고되지 않은 집회다. 그래서 해산 명령을 했는데 그것에 불응했다라는 것을 죄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교통을 방해했다라는 죄를 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물리력의 충돌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박래군이 이 물리적 충돌을 미리 공동으로 모의하고 그것을 집행을 이렇게 실행을 지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사적 조직처럼 누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두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 버스가 부서지고 했다고 특수공용물건 손상 이런 정도의 혐의를 좀 두고 기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서요.
뭐 명예훼손죄가 뭐 추가됐다고 하던데. 뭐 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검찰과 경찰이 뭐 사실 미신고 집회를 뭐 일정 정도 한 것도 사실이고 도로를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사실 그 도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통행을 하는 도로는 아니었죠.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경찰이 이미 차벽으로 다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가 다 비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방해가 되는지는 좀 따져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이유는 박래군 선배가 이제 뭐 지도부를 꾸려가지고 밧줄을 미리 준비하고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그래서 경찰들을 공격해서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박래군 선배가 있는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차량도 압수수색을 했고 휴대폰도 다 털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라 아무 증거도 못 찾으니까 검찰과 경찰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무리한 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박래군 선배가 그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궁금하다.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는 게 우리 사무실과 내 차량과 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정말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청와대가 아니냐. 도대체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회자되었던 그 뭐 마약을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보톡스를 맞고 있느라고 못 움직였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보수단체에서 감히 우리 최고존엄을 마약이라니 보톡스라니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이럴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것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기소를 한 사안인데요. 굉장히 좀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아니 변호사님들이 좀 이번에 무겁겠어요. 책임감이 제대로 싸워가지고 사실 어떻게 그 석방은 물론이고 사실 진짜 무죄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다른 기라성 같은 선배 변호사님들 같이 하고 있겠지만 말석으로서 생각하기에 말썽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명예훼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배운 바로는 명예훼손이 되려면은 사실을 적시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옮겨드렸던 박래군 선배의 발언은 어떤 것 하나도 사실과는 무관한 나에게 오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항의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을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형법의 307조에 그 명예훼손이라는 건 뭐 1항,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은 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처벌을 받는데요. 2항은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 박래군 선배의 그 발언은 사실인가 허위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게 거짓인지 그러네. 사실인지. 그러네. 진짜 확인해봐야겠네 그거를. 근데 이제 그냥 뭐 당연히 허위의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의 표명이기 때문에 법리로 따지더라도 명예훼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회 시위에 대해서 업무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중간에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유죄가 되려면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 그것이 유죄가 되려면 정말로 그런 모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기능적 행위집이라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뭐래 저기 가서 뭐래 이랬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공소장에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아내야겠다라는 마음은 되게 큰데요. 변호인단에서는 사실 전망을 그렇게 밝게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정권이 또 그렇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강대훈 수장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돼 있는 다른 구속자들 열심히 재판 과정에 싸우고 계시는 우리 변호인들에게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수임료도 별로 못 주니까 박수라도 좀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쳐드리고요. 저는 레군이 형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박래군만 사실 구속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 했던 분들 중에 500여 분이 연행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12명의 구속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박래군을 포함해서 6명이 아직 구치소에 있어요. 모두 다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박래군을 기억한다는 것은 저는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바다에서 올라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기억하는 것, 용산을 기억하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서 365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인권재단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함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품을, 곁을 기억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박래군과 함께하는 거지요. 거의 지금 한 30년이 다 되도록 박래군이 활동하면서 가족이 불행에 빠지고 이런 소소한 것까지 사실은 옆에서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때가 많았습니다. 별로 도와주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박래군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박래군은 이게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박래군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박래군이라는 사람을 세월호 유족을 도왔다는 이유로 구속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특 A급 인권운동가의 탄생을 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내군이가 그동안 너무 생활도 많이 어렵고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국제적인 상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욕심도 사실은 들고요. 박근혜 정부가 내군이를 너무 많이 키워주는 것 같다는 고마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내군이가 항상 만나면 저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너보다 먼저 소설 썼는데 나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연애 소설을 쓰고 싶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박래군 씨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박래군이 몸으로 쓰는 인생의 소설이 지금 3분의 2쯤 와 있구나. 그리고 아마도 정말 인권 운동에서 은퇴해도 좋은 그날이 오면 박래군이 평생을 걸쳐서 삶으로 썼던 소설이 아마 완성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슬픔과 연대한 사람, 그리고 항상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박래군 소장이 무척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그 역할 대신하자,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래군 소장 나오는 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다 이루는 날,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박래군을, 구속자들, 진실을, 사람 곁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